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소니와 혼다가 50%씩 투자한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지난 CES에서 25년에 미국에서 생산 예정인 아필라의 프로토타입 차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영광에 취해 2000년 이후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소니, 450만 대에서 600만 대로 무리한 확장 노선을 걷다 추락한 혼다는 힘을 합쳐 100년 만에 자동차 대변혁의 시대에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기술 개발에 늦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혁신이 대명사였던 소니와 혼다가 힘을 합쳐 만든 아필라는 어려움에 빠진 일본 자동차 산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필라의 브랜드 상품 컨셉 아필라가 제공하려는 가치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차량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6보다 약간 큰 편인 승용 쿠페형입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디자인 특징은 액센트 요소가 없는 유려한 바디면 구성과 함께 프론트 좌우 헤드램프 사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바는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어 아필라의 문자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도어 노브가 없습니다. 센서와 카메라가 운전자의 접근을 금지하여 얼굴 인증으로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화이트 기조로 라운드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연결되는 큰 디스플레이가 특징적이고 스티어링 휠도 테슬라의 모델 S처럼 U자형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필라에는 다른 차에 있는 차량 엠블렘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아필라의 로고 마크가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엠블렘을 부착하지 않은 이유는 미디어 바라는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충분히 아필라라는 브랜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필라의 차명은 인간이 모빌리티를 지성을 갖는 존재로 느낀다는 의미에 더해 모빌리티가 센싱과 네트워크에 대표되는 ITA의 사람과 사회를 느낀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 컨셉에서 보면 아필라의 차형은 의외였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모델 3와 모델 Y 판매에서 보듯이 지금은 SUV 시장이 대세가 되고 있는데도 왜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SUV가 아닌 쿠페 타입으로 아필라를 결정했을까요? 그동안 디자인 추진 이력을 보면 소니는 2020년에는 세단 타입인 비전 S를, 2022년에는 SUV 타입인 비전 S02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전기차처럼 배터리 용량이나 항속거리, 충전 시간 등은 일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아필라는 이런 전기차들과 다른 가치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니와 혼다 양측이 임팩트 있게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선택했을 것이고 혼다 입장에서는 전비 특성까지를 고려하여 쿠페형으로 가는 것에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테슬라나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비교하여 약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과 돈을 쓰지 않고 강점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를 이동하는 시간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레벨의 차내 고객 경험, 체험에 승부를 걸려는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소니의 워크맨이 가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맨은 지금까지 한정된 공간에서 듣던 음악을 공간 밖으로 갖고 나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산보를 하면서도 러닝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이동하는 과정, 다른 공간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자동차라는 상품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을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변경되면서 매우 심플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던 것처럼 소니 혼다 모빌리티도 앞으로 차량 디자인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듯합니다. 2020년에 발표했던 비전 S의 디자인과 비교하면 아필라의 후드나 사이드면 구성이 프레스 라인이 거의 없게 매우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C플라의 각도와 휠 디자인에서는 공기 저항을 줄이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어필라의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바퀴 달린 스마트폰처럼 엔터테인먼트 전기차를 지향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센서 수에서도 이전 컨셉과 대비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전 S에서는 33개, 비전 S02에서는 40개였지만 이번 어필라에서는 4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센서가 강화되었다고 해도 테슬라처럼 자율주행 기능이 차별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혼다는 세계 최초로 레벨 3 기술을 레전드에 실현하였지만 100대만 팔고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어필라는 레벨 2와 레벨 3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전 컨셉카에서 차량 전후 범퍼에 4개를 장착했던 라이다는 루프 상단에 1개 탑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라이다의 낮은 탑재 위치에 의한 효과적인 거리 측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코스트 문제도 있어서 볼보 EX90처럼 전면부 루프 상단으로 이동시켰습니다. 45개 센서 가운데는 카메라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 23개나 되어 반수 이상이 카메라입니다. 소니의 장점인 카메라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차량 외부에 14개, 실내에 9개의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나 니오 등 다른 메이커의 차량과 비교할 수 없는 카메라 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 9개의 카메라의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이미지 센서뿐만 아니라 입체적으로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TOF 카메라는 전석뿐만 아니라 후석에도 부착되어 운전자의 운전 상황과 주행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교통사고 방지에 힘쓴다고 합니다. 안전주행 이외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 멋진 풍경이 나와도 운전자는 다른 동승자처럼 즐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성으로 차량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에게 저 곳을 촬영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다가 생각하는 고객 체험은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량 실내에는 새로운 HMI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고객별로 커스터마이징된 환경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얼과 버추얼 세계를 융합하여 이동 공간을 엔터테인먼트 공간, 감동의 공간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DAS와 레벨 3 자율주행, HMI, IVI, 텔레메틱스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퀄컴이 800TOPS의 SoC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디스플레이에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20년에 개발된 소형 전기차 혼다 E와 소니가 발표했던 컨셉카에도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들 차량에는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가 조합된 형식으로 블록화되어 단절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통째로 하나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태블릿 상에서 영상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외에 있는 랩이나 영상 윈도우 등을 보다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교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고 느껴지면 디스플레이 영역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의 윈도우의 색이나 테이스트는 마치 스마트폰의 스킨 화면을 변경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색 배합도 전체를 한 번에 스파이더맨이나 다른 테이스트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보고 싶은 영화도 선택해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에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5를 통신을 통하여 즐길 수 있는 리모트 플레이를 자동차에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공간 오디오인 360 리얼리티 오디오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도어와 필러, 시트의 헤드레스트 부분에 하이엔드 오디오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간 오디오 최적화에도 센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졸음 방지나 곁눈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리 센서를 사용하여 자세를 인식하는 기술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필라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리 센서를 사용하여 머리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부터의 음전달이 이상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되도록 공간 오디오를 보정하여 음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필라의 중요한 점은 여러 가지 감정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리어 테일 램프를 프로그램에 의해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필라는 스포츠 경기 점수부터 스파이더맨의 애니메이션까지 여러 가지를 전멸하는 테일 램프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누가 끼어든다고 하면 화내는 정도를 색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을 더하면 미디어반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타사와 협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발상을 갖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3자에게 자동차 안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쉽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에서도 기존 업체들과는 다른 어프로치입니다. 실제로 아필라의 차내 고객 경험 기능은 자동차용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본으로 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 안드로이드 앱을 커스터마이즈하면 차내에서도 동작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앱이 차 실내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개발 이점을 살려 자동차용으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필라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미래의 차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에서 머리를 싸매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이디어에 목말라하고 있는 마케터나 엔지니어들에게 어느 정도 힌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니 혼다 모빌리티는 같은 시점에 출시가 예상되는 애플카와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개발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라이벌은 애플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은 저 혼자 생각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